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줄여서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 문설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020년 낙태죄 폐지 운동의 과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오늘 낙태죄가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모두 보셨다시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주구장창 낙태는 죄가 아니다. 만약에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누구냐? 바로 국가다 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저출산 정책 하에서 낙태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70년대 산하 제한 정책에 따라서 애를 조금만 낳아라, 하나만 낳아라,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문면한다 이러면서 국가가 나서서 낙태를 권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태가 죄면 누가 범인이냐? 바로 국가 아니냐?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작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말 너무나도 큰 의미였습니다. 자, 우선 낙태의 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낙태죄는 여성이 낙태, 즉 임신 중지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처벌을 했습니다. 의사도 여성의 임신 중지 시술을 도운 의사 역시도 징역에 처한다. 이런 처벌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66년 동안, 무려 66년 동안 변함없었던 형법 조항인데요. 작년 2019년 헌법재판소는 이게 헌법에 일치되지 않는다.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작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임신을 유지할 것인지, 그래서 출산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중지해서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인지 여부는 누가 결정하냐? 바로 여성이 결정한다. 왜? 모든 국민은, 여성은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존엄하게 결정할 권리가 있다. 바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비로소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변화는요, 바로 여기 밑줄자, 태아의 생명은 누가 보호하냐? 여성에 대한 처벌로서 보호가 안 된다. 태아의 생명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다면 바로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어떻게 임신과 출산에 대한 환경을 조성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온 국민과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라. 언제까지?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하라 라고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는 정말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침묵하지 않고 거리로 나섰던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침묵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섰던 우리의 힘이 없었다면 작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것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 변화는 또 전 세계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2016년 폴란드의 검은 시위, 그리고 2018년 아일랜드의 국민투표, 그리고 2019년 한국에서의 낙태죄 폐지 운동까지 전 세계에 함께 침묵하지 않고 당당하게 움직였던 우리의 힘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 초록색 스카프를 메고 있는데요. 이 녹색 스카프는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그 아메리카 대륙의 남쪽에 있는 나라죠. 아르헨티나 여성운동의 상징입니다. 합법적이고 안전한 무상의,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임신 중지를 보장하라 라고 외치면서 수천, 수만, 수백만의 여성들이, 그리고 그 여성들을 지지하는 남성들과 함께 이렇게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모나코에도 이러한 빈곤과 폭력에 맞선 여성들이 저항에 함께 하자라고 하면서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라는 국제 공동행동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경제 위기와 인구 감소의 문제는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이 함께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 노동자는 한편으로는 유연한 노동력으로,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노동력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유지를 위한 재생산 노동, 특히 임신 출산의 압박 속에서 2중, 3중으로 곤란함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곤란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를 늘 기억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하는데요. 임신 중지라는 막다른 선택에 직면한 여성의 범민에는 불안정한 노동 조건에 처한 여성 노동자의 생존 문제가 맞닿아 있다. 바로 이 부분이 낙태죄 폐지 운동의 사회운동, 특히 노동자 운동이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노동조합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제 일터와 그리고 가정에서 여성이 스스로의 임금 노동과 그리고 재생산 노동을 통제함으로써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낙태죄 폐지 이후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상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재생산의 권리를 임신 중지 여성의 유급휴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권리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사내 보건실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일터에서부터 의료 및 상담 접근권을 확대하는 그런 요구를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20년 낙태죄 폐지 운동의 과제와 우리의 행동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임신 중지 전면 비범죄화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한 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법 개정을 할 거냐? 임신 중지 관련한 처벌 기준을 새로 만들면 되냐? 아니면 기존의 모자보건법상에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기준을 완화시키거나 확대하면 되냐? 둘 다 아닙니다. 어떤 새로운 임신 주수나 아니면 사유에 따른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결코 안전한 임신 중지의 권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경제적 사유가 어떻게 되냐, 노동 조건이 어떻게 되냐 계속 단속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인종이라든지 나이에 따른 불평등도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 기준의 변화. 이 변화라고 하면 완화라든지 확대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처벌과 낙인의 완전한 철폐, 여성의 자기 요청에 따른 임신 중지 합법화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유산유도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미프진으로 많이 알려진 이 약은 전 세계 67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전한 약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도입을 전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음성적으로 약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불법 유통에 따른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법 개정 이후로 검토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철저하게 어떻게 이 약물을 도입할 수 있을지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 66년 동안 인공임신 중지 시술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실태조사하시고 의료인에 대한 훈련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적, 정책적 방법 마련하시고 그리고 의료 인프라 구축하셔야 됩니다. 임신과 출산은 공공의료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임신 중지도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로 편입되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방법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보건의료 노동자분들 계시죠? 저는 이 방법 고민하는데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함께 힘을 보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임 접근권 확대와 포괄적인 성교육 보장이 필요합니다. 임신 중지가 피임 방법은 결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피임 관련한 정보를 접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사전 피임, 사후 피임, 그리고 피임 관련한 약물과 시술 방법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교육 같은 경우에도 남자는 참아, 여자는 조심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 서로 상호 협상력을 높이고 서로 여성이 또 이 발언권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자, 이런 과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힘을 합쳐 봅시다. 지금 정부와 국회는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나피에서는 올해 이러한 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 함께 동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쟁!